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3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공교육에서만 14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교육을 포함하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왜 영포자가 주류를 이룰까요? 실제 예전에는 영어 교육에 쓰던 용어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영어 교육 교재들을 보시면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용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환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평등사상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엄청난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는데 무슨 공부 시간이 적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 공부 시간이라는 게 일주일에 몇 시간 그 영어 수업을 하는 구조로 공부 시간이 지금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 영어를 잘 하는 나라들의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공부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포자를 탈출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그런 한국의 상황에서 멘토가 맨 처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는 다 한국어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어를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상황을 보면 한국어를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특히 집안이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집안의 경우에는 영어를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 해석을 더 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 해석을 해놓고 그게 한국어로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수없이 읽고 그럼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멘토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한국어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멘토가 지금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두 번째 영어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기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멘티님들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최소한의 단어를 암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규칙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원형과 현재형이 같기 때문에 원형을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규칙 동사든 불규칙 동사든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만 집중해서 보는 거로 하겠고요. 과거 분사형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형을 참고로 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형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분사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형용사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에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현재 진행형은 현재 분사형의 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고요. 외관상 동명사와 똑같지만 실제 동명사는 명사로, 현재 분사형은 형용사로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be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게 동사, 원형을 뜻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ome이라든지 뭐 say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인칭 단수든 2인칭 단수든 또는 복수든 상관없이 현재형은 동일합니다. 단지 3인칭 단수에 한해서만 끝에 es를 붙인다. 그런데 끝이 이제 뭐 e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come이라든지 뭐 operate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e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과거형은 be에다가 ed를 붙여서 이제 과거형을 만들고, 역시 여기도 끝이 e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d만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현재형의 경우에는 3인칭 단수에다가 es를 붙이고, 과거 분사형은 ed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동사의 대부분은 사실은 규칙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다르고, 불규칙 동사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세 줄짜리 문장인데 사실 이게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모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일형식이지만 이게 워낙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멘토님들이 멘토의 설명을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오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형용사로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오우는 지금 그 다음에 있는 in부터 셋째 줄 맨 끝머리에 dry land까지가 저게 부사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걷어내면, 부사구를 딱 걷어내면 오하고 died 딱 두 단어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오가 명사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전을 찾았는데 오우가 명사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형용사만 있다 할지라도 명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died라고 하는 이 문장의 맨 끝에 died가 있죠. 그리고 문장의 맨 끝에 오우가 있는데 딱 이 두 단어만이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ied라고 하는 동사 앞에 있는 오우가 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가 주어가 되죠. 모두 died 죽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사 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in. 이것도 어려운 문장입니다. 원래는 in은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시겠습니다. whose는 접속사이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nostrils, 그러니까 호흡이, 코로 호흡을 하는 걸 노스트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의 nostrils가 was the breath, 호흡인, 뭐의 호흡이냐? of life, 생명의 호흡인. 거기에다가 지금 컴마가 있는데 멘토가 지금 컴마를 빨간색을 칠해놨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컴마가 없는 게 기본 문장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of all이 뒤에서 이 life를 꾸며주는 구조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명의 호흡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of life 다음에 저 빨간색 컴마가 딱 찍히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져 오는 해석이 아니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해석을 하라는 그 지시거든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이 해석의 방법을 지금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숨쉬기가 생명의 호흡인 of all,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 앞에 있는 all을 대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all died 했는데 그 all가 도대체 어떤 all냐, 코로 숨을 쉬는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이 died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all에 대해서 that절이 뒤에서 이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럼 that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t was in a dry land.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 주어가 그 all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와서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in the dry land. 무태에 있었다는 거죠. 무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그 무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그 멘토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 때문에 죽는 것은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문장이 이제 지금 세 줄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문장의 그 3배에 해당하는 줄이거든요. 그러나 해석의 난이도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훨씬 쉬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함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맨 끝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very 각각의 형용사들이 2개가 연접해 나온 거죠. every living substance. 여기서 living 현재 분사형이에요. live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 형용사죠. 현재 분사형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substance, 물체들은 was destroyed. 모두 파멸됐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멘토가 이렇게 일형식이라고 앞에 붙여놨잖아요. 에브리 앞에. 그 일형식이라고 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was를 동사로 보고 destroyed를 과거 분사, 즉 형용사로 보면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뒤에 위치절에서 지금 꾸며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substance를 꾸미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놓이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위치가 substance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저 was가 동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 안에 was가 쭈르륵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뒤로 빼놓은 거죠. 그러나 원래는 substance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 있고 그 주어는 바로 저 substance라고 하는 거죠. 물체들은 뭐였었냐면 was 있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upon the face. 그러니까 표면에. 어떤 표면이냐? of the ground. 땅, 지구의 표면에 있었다. 그런데 그 지구의 표면에 있었던 것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보트 다음에 부사구가 또 쭈르륵 나오죠. 예, man, care, creeping things, fowl. of the heaven은 four를 뒤에서 수식하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새들. 그런 것들이, 저 보트가 둘다라고 하는 거니까 man하고 그 나머지들을 그 그룹핑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해서 일형식, 위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전체도 일형식 문장이지만 위치 안에 있는 형용사 절도 역시 일형식 문장이다. 왜냐하면은 word 다음엔 다 부사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and가 들어오죠. 다섯 번째 줄 가운데 and는 이제 그 앞에 문장하고는 다른 문장이에요. 일단 문장이 바뀐 겁니다. They were destroyed. 여기서 they는 저 앞에 both부터 heaven까지 그 부사구 안에 있는 걔네들이 다 이 they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were destroyed, 파멸됐다. 일형식 문장이고요. 어디서부터 파멸되느냐?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그리고 여기서 또 문장이 이제 끝났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앞에 and they were destroyed from the earth라고 하는 문장은 그나마 그 앞에 거를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from the earth 다음에 and는 완전히 문장이 끝난 다른 문장이에요. 그리고 노아, only, 노아만 유일하게 remained alive, 살아남았다. 일형식 문장이죠. And they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지금 멘토가 일부러 여기 문장 분석을 안 한 겁니다. 우리 멘티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단어를 알면 문장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and라는 단어 모르는 분 없죠? they라는 단어, that이라는 단어, were, with, him, in, the, ark. 이 ark는 조금 이제 그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그 방주라고 해석하는 단어니까 일단 and부터 이 ark까지 지금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 멘티님들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they, 그들은 that, 이거 that가 뭘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were, 있었다. with him, 그와 함께 in the ark, 그 방주에. 맞네. 그들이 뭐 노아하고 다 함께 있었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사람의 일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해석은 그렇게는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멘토하고 함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데이는 그들은 맞아요. 그들은 맞는데 어떤 그들이냐가 that가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접속사죠. that가. 그래서 형용사 절로 데이를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that 다음에 주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니까 주어 당연히 빠진 거고 that 앞에 있는 저 데이가 사실은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냐면은 were with him. him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와 함께 있었던 they, 그들이에요. 어디에? in the ark에. 방주 안에. 예. 조금 아까 했던 해석하고 언뜻 볼 때 비슷해 보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대의를, that 이하가 다 형용사가 돼서 대의를 꾸며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동사가 어디 갔습니까? 동사가. 바로, they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라고 하는 이 문장을 등위 접속사로 묶어준 그 바로 앞에 and 때문에 동사하고 부사가 함께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and가. 그러면 어떤 동사와 부사가 공유되냐면은 지금 멘토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remained and alive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킨 상태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And they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remained al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중복되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remained alive를 팍 줄여버리고 and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단어만 한다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은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아니고 캐르, 크리핑 띵스, 소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역시 remained alive 살아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waters 그 물들은 prepared 우세했다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뭐 창일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upon the earth 어디에 땅 위에 물들이 뭐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on 150 days 150일 동안 이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prepared가 자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들은 창일했다. 땅 위에 150일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on 150 days가 부사가 아니고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prepared를 삼형식 문장으로 타동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나중에 우리 멘티님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멘토하고 학습을 한 뒤에 이제 이러한 문장들을 한눈에 딱 보게 됐을 때 그때는 멘티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은 물들이 땅 위에서 150일 동안 창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부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나중에 다 뒤죽박죽 뛴 통밥으로 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색하더라도 텍스트대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텍스트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내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한국어에 맞게 태를 변형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죠. God 하나님은 remembered 기억했다. 노아 and every living thing 노아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 and all the cattle 모든 그 육축들 that was with him 그 육축들이 어떤 육축들이냐면은 형용사절로 캐르를 뒤에서 꾸며주겠죠. was with him 노아와 함께 있던 어디에 있니 알크에 그 방주 안에 해서 그 대트절은 일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멘토가 일형식이라고 표시만 하고 절 표시를 안 한 이유는
노아에서부터 이 the ark까지가 명사절로 remember의 목적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분석을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형식 문장이에요. 네 번째 줄 and 가겠습니다. 그리고 God 하나님은 made 만들었습니다. wind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해석할 때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해석이 배가 산으로 가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드 바람을 만들었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to pass 지나가는 어디를 over the earth 그 지구 표면을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and가 이제 접속사로 지금 진짜 접속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래서 the world's assuaged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바람을 일으킨 결과 그 물들이 assuaged 됐다라고 해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assuage는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안 외워도 되는 단어예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reced라는 단어로 물러가다, 줄어들다 이런 형태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fountains, 그 샘이죠. 그러니까 물의 원천. also 또한 of the deep, 그러니까 깊음이 이게 바닷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음의 원천인 저 샘과 and the windows, 창 of heaven, 하늘의 창. 도 이제 also 역시 were stopped, 이제 닫혔다. 여기서 stopped는 이제 멈추다 그런 단어지만 이제 그쳤다, 닫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rain, 그 비 어디서부터 온 비냐면은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비는 was restrained, 억제되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waters, 물들은 returned, 되돌아갔다. from off the earth, 여기도 역시 그 off를 지금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그 껍데기 같은,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off가 쓰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크게 안 쓰여도 된다라고 보고 from the earth 해서 땅으로부터 물러났다. continually, 꾸준히 40일 동안 비가 왔지만 비가 물러나는 시간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흘러간 거죠. 근데 며칠 동안 흘러갔는지 이제 바로 뒤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and 그리고 after the end, 그 끝을 따라서 of the 150 days, 150일 동안을 다 이제 부사구죠. 이게 of the 150 days가 그 형용사구로 이제 그 앞에 and를 꾸며주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부사구인 거죠. The waters were abated, 그 물들은 이제 abated가 세력이 감소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ark, 방주는 rested, 이제 그 쉬었다. 여기서 rested, 쉬었다는 나중에 이제 우리 멘티님들은 이런 것을
그 해석하실 때는 쉬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륙했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겠죠. 예. In the seventh month 7월 달에 on the seventh day 7일 날 of the month 그러니까 of the 그 the month는 앞에 seventh day하고 seventh month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날 7일에 upon the mountains of Ararat 그 산 위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아라랏은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거기는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으로 볼 때는 훨씬 남쪽이고 또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 간 겁니다. 아라랏 산에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창세기 시절의 배경에 비해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땅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동남부로 한참 이동해 내려가 이주를 한 거죠. 더 waters 물들은 decreased 감소했다 해서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continually 역시 계속해서 언제까지 until the 10th month 10월 달이 될 때까지 in the 10th month on the first day 그 10월 1일 날 of the month 그 같은 달에 해서 이게 중복된 말이 나왔는데요. 이해하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그 주어가 뒤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더 탑스가 주어인데 그 뒤에 오는 형용사 구 그러니까 탑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 때문에 지금 앞에서 뒤쪽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탑스 꼭대기가 월씬 보여졌다 해서 일형식 문장입니다. 어떤 꼭대기냐? of the mountains 산들의 it 여기도 또 이제 it가 저 to하고 that를 그 이중으로 주어를 취하는 구조죠. 해서 it는 사실상은 이제 빠지고 to pass가 주어로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뜻이죠. at the end 드디어 40 days 40일 뒤에 그 물이 한 150일 동안 쭉 그 물러나고 나서 그러고 이제 40일이 지난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어떤 때가 왔느냐면 그동안에 이제 150일 동안은 쭉 물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묻이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묻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40일이 지난 거예요. 저 투 패스를 저 데트 절이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예, 노아는 오픈 더 윈도우 그 창을 열었다. 삼형식이죠. 저 윈도우를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of the ark 방주의 창이죠. 근데 그 알크를 또 위치절이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죠. 예, 위치 he had made 해서 그가 만든 해서 이거를 일형식으로 보시면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형용사절은 불완전절인데 지금 이걸 일형식으로 해석하면 완전한 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해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지만 만들다의 목적어가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어가 저 위치가 가르치는 그 앞에 the ark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만든 그 방주가 되는 거죠.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는
sent forth, 앞으로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raven, 그 까마귀를. which went forth to and fro. 그 까마귀는 원래는 이게 이제 형용사절로 그 뒤에서 레이븐을 꾸며줘야 되는데 레이븐 다음에 저 컴마가 있는 바람에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보냈더니 그 레이븐이 위치 다음에 지금 레이븐이 생략된 거죠. 그 레이븐이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to and fro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until the waters were dried up. 그 물들이 마를 때까지. 어디서? from off the earth. 그 지구 표면에서. 예, 이렇게 해서 규칙 동사와 함께 10개 문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규칙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